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각도를 조금만 틀면 인생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85년생부터 1995년생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요. 저희 채널도 우리 85년생부터 95년생 사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만나 보니까 안타까웠던 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3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웠던 이 가장 큰 거는 자신의 기질과 강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나 커리어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것들이죠. 이런 일들이겠죠. 너무 무리한 목표를 이제 잡고 간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게 뜬대. 뭐 그래서 뜨는 분야에 지나치게 꽂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시야가 좁아서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지금 현재 처한 것만 바라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변화를 주는 거나 뭔가 이렇게 일이 잘못될까 봐 극도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선택을 아예 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목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게 3 가지 유형, 이런 분들이 좋은 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현실에 충실한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미래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현재 앞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잘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고민과 또 다양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2 가지 정도 솔루션을 드리고 또 후반부에 결론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인생의 계획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2 가지 솔루션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테크니컬한 분야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고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를 찾아왔던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의 한 중하위권 정도 되는 대학의 영문과를 졸업한 분인데요. 이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겠다. 통계학을 전공하겠다."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지나치게 막 이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좀 진지하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인문학, 문사철이라고 해당하는 인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그 테크니컬한 걸 해야 되고 좀 이공계열틱한 공부를 해야만 자기가 뭔가 진로가 열리고, 이렇게 대단히 좀 단단하게 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시킨 다음에 "아이 다 좋은데 지금 당신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통계학과를 가면은 경쟁력이 없다. 대신 요러한 기법들이나 요런 테크니컬한 거를 사용해서 당신에게 맞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권해 드렸던 게 일반 대학원의 교육학과나 교육공학과 쪽으로 권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교육대학원이 아니에요. 선생님 되는 뭐 교육대학원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대학원의 교육학과나 교육공학과입니다. 한마디로 교육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는 이런 쪽이죠. 근데 이분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이게 인도를 해 갖고 진학을 좀 도와드렸는데, 가서 이분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자기 적성에도 딱 맞고 제가 원했던 그런 통계적인 기법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컴퓨터 이런 코딩 같은 것도 또 중간에 프로그래밍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즐겁게 공부하셨고요. 무사히 잘 졸업하셔서 또 한 대학에 이렇게 교육센터 이런 데 가서도 또 연구원으로 잘 취업도 하셨고, 현재는 이제 상위권대에 있는 교육학,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의 박사과정으로도 또 잘 이렇게 진학을 하셔 갖고 열심히 또 박사과정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이제 직접 또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잘 자기의 진로를 찾아갔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또 그분이 또 발견한 또 케이스를 저에게 또 알려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분입니다. 이제 케이스 2번째인데, 이분은 서울의 하위권 대학이라고 불리는 어느 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학교 그 학과를 나와서 이게 정말 좀 대성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교육학과 쪽으로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셨어요. 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통계 분석도 잘하고 컴퓨터 코딩도 잘하고 그래 갖고 교수님들의 연구를 많이 도와드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휴학도 없이 쭉 다녀서 20대 후반 한 29 정도인데 이미 박사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뭐 여러 대학에 출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박사도 지금 30 되기 전에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 학교의 교수진들께서 아주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아주 안달이 날 정도로 너무 우수한 학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 컴퓨터 공학과 쪽으로 계속 밀어붙였다면은 사실 잘 안 풀릴 수도 있었는데 조금 각도를 틀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도했던 그 여자분, 그리고 그 여자분이 또 입학해서 보았던 또 다른 여자분, 이 두 분의 케이스만 봐도 상당히 쪼끔만 각도만 틀 수 있어도 여러분의 미래는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이제 발견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학부에서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산업공학을 전공했다면 굳이 수학, 통계, 산업공학 쪽으로 대학으로 진학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런 전공이라면 경제학이나 경영학 쪽을 진학하시는 것도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학부로 전공했다고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하기보다는 교육학이나 소비자학이나 언론학, 뭐 광고 홍보학 이런 쪽을 하셔도 상당히 유망하고 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석박사 과정의 공부들은 이렇게 테크니컬하고 상당히 또 방법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론에 있는 학과 쪽이 더 쉬워요, 가기가. 그리고 방법론에서 막히지 않으면은 흥미를 붙일 수 있고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직장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좀 비중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이게 문과 계통에 있는 분들이라면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분야를 하고 싶은데, 사실 기획이나 마케팅 분야 쪽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뽑는 인원도 적고, 그리고 상당히 진입 장벽도 있고요. 학벌도 본다든지 경력을 본다든지. 그런데 사실 작은 곳에서도 여러분이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일단 마케팅 팀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대기업의 마케터가 된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지만은 여러분이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그 티몬이나 이런 소셜 커머스 회사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기획이나 마케터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가서 마케팅 업무를 해 봐라, 그리고 소셜 커머스에 가서 기획이나 마케팅을 해 봐라라고 하면은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걸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전문대 나온 사람들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무슨 전문대를 출신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이거를 제가 따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대졸자나 졸업 예정자 분들이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이 되었든 소셜 커머스가 되었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은 학벌에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메프나 쿠팡 같은 데 MD로 일하는 분들도 거기는 물론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데들은. 하지만 그런 데들 서울 소재 대학의 중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온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MD로 한 1 년이든 2년 정도 잘 일하면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면은 그 사내에서 기획이나 마케팅 부서로도 이렇게 이직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그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전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뭐 홈쇼핑 회사라든지 다른 더 큰 유통 회사 쪽으로도 충분히 이직이나 전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아모레 퍼시픽의 마케터가 될 테야. 나는 뭐 CJ의 마케터가 될 테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지금 현실과 내 목표의 갭이 큰 거,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거나 너무 거기에 그냥 꽂혀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막 스카이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온 분들도 자꾸 취업에 재수, 삼수를 하다 보니까 27, 8 까지 가서 취업을 아예 못하고 그냥 취업을 포기한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의 제목처럼 각도를 조금만 틀 수 있으면은 인생에 상당히 많은 기회가 열리고 인생에 많은 기회가 생기는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솔루션. 지나치게 핫한 분야나 그리고 유망 직업이라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학번으로 말하면 05학번 2005년부터 2010년 05부터 10학번 중에 생물학과가 되게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때 왜 지나치게 생물학과가 왜 떴었냐면요. 이 IT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BT라는 말이 있습니다. BTS가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이 당시에 되게 떴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교수 열풍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학 전문 대학원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학과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입학 점수도.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그냥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크게 흥미가 없는 분들이라면은, 크게 적성이 이 생물학이나 이런 쪽에 비전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너무나 이게 지루하고 안 맞는 전공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물학과를 입학했던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커리어나 진로나 이런 것 때문에 방황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생물학과 출신들을. 그런 것처럼 뭐가 이렇게 뜬다 뭐 이런 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허준 드라마가 나왔다고 한의학과 무조건 가고, 뭐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무슨 황우석 교수가 떴다 그래서 생물학과 가고, 뭐 요즘 뭐가 뜬다 뭐 알파고가 뜬다 해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말씀이 나와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데이터 사이언스도 지금 이게 천물이 아니에요. 뭐 끝물 천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도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대학원을 다녔던 분들은 그래도 좀 갈 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갈 곳이 많았어요. 근데 2019년 작년부터 잡마켓이 많이 얼어붙었어요. 그 이유는 뭐 경기가 침체된 것도 있지만 이미 빅컴퍼니들 무슨 SK텔레콤이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상당히 큰 이런 대기업들, 빅데이터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미 신규, 그러니까 신입급의 이런 인력들을 대부분 충원을 끝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진학을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수요도 많고 그리고 공급도 아직은 이게 뭐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초창기에 졸업했던 분들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실제 지금 이야기입니다, 업계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지금 뜬다 해서 여러분이 간다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 발 늦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유망직업, 뭐 핫한 것 이런 거에 이렇게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솔루션을 드리고 싶냐면 전통적인 분야들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경영 지원 파트, 총무팀이라고 하는 경영 지원, 그리고 뭐 회계, 세무 이런 건 그대로 계속 있어요. 여러분 뭐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이 생긴다고 그래도 회계 처리해야 되고 세금 안 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사고과 이런 거 안 매깁니까? 그리고 여러분 급여 안 줍니까? 이걸 다 자동화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류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 걱정하죠. 뭐 하려는 사람 많잖아." 아닙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요, 알아서 좀 흩어져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 경영 지원 파트 뭐 회계 세무에 다 몰리질 않는다고요. 한마디로 수요도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통적인 분야 쪽으로 열심히 여러분이 파셔도 크게 이렇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순수 학문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문사철이라고 하는 무슨 어문 계열, 역사, 철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좀 자신감을 갖고 박사과정까지 하셔도 좀 좋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순수 학문이 지금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수요도 적지만 공급도 이 공급도 상당히 적은 상태여서 균형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카이대나 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 정도 성까지라도 박사까지 받을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뭐 연구 교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이제 문사철이나 이제 순수 자연과학이나 순수 학문에 대한 그 대중의 콘텐츠들이 많아요. 전 놀랐던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성인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서 수학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입시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 수학 정도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수학과로 말하면 한 1 학년이나 한 2 학년 정도 과목들, 뭐 미적분, 선형대수, 뭐 이런 해석학 이런 거, 수리 통계 요런 정도. 그러니까 왜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사이언스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 현대 사회는 수학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학을 뒤늦게 공부하는 성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성인분들, 직장인분들, 뭐 대학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 수준의 수학에 대한 콘텐츠가 상당히 좀 핫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독자 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상당히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수학을 강의해 주고 수학을 이렇게 관련한 콘텐츠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걸 그리고 역사도 단순히 그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지금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콘텐츠가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좀 보시죠. 국제 정치나 외교나 이런 것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정치학이나 국제 정치학만으로 풀 수가 없어요. 세계사 베이스가 없으면 국제 정치학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제 정치나 외교 이런 거는 세계사를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세계사나 이런 거를 적어도 박사학위 정도 있는 사람이 대중들에게 쉽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이거 출간도 될 수 있는 거고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쪼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분들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뜨는 분야라든지 뭐 취직이 된다라든지 뭐 돈이 된다든지 너무 이걸 좁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오늘 영상 제목처럼 각도를 조금만 트신다면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대세를 따르지 마시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고 진로를 결정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무리 없이 인생의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부로 연결될 수 있고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